네. 그래서 로우 후토크 시작을 해볼게요. 오늘 로우 저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생각보다. 걱정 많이 했었는데, 예고된 것들이 생각보다 재미없어 보였었거든요. 하지만 막상 보니까 그래도 재밌었다. 일단 쇼의 시작, 애덤 피어스와 함께 3인이 등장했고요. 여성 챔피언십 7월 인물들이죠. 리아 리플리, 비앙카 벨레어, 이오 스카이가 모두 자리하게 되면서 저번 주 특별 심판 부킹은 내 실수다. 너희들 어차피 우당탕할 게 뻔했는데 차라리 이렇게 된 거 서명하고 트리플 스렛으로 가자라고 하니까 비앙카가 굉장히 화를 냅니다. 사실 비앙카 다들 아시다시피 엘리미네이션 챔버 우승자로서 1대1 경기를 해서 50%의 승률을 갖고 경기를 할 수 있는데 굳이 이렇게 트리플 스렛 33.3%로 경기를 하고 싶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리아가 나서려고 하지만 그래 그냥 사인해 니 그냥 해 이러고 이제 계약서 던져주니까 결국 사인을 하면서 다시 또 돌려주고 하면서 이 도전자들끼리 또 불꽃이 튀고 그 스파크가 불편한 챔피언은 스프링보드 드롭킥을 후방에서 날려서 두 명을 모두 제압해내면서 결국엔 이 우리가 모두 예상했던 대로 레슬매니아 41 여성부 트리플 스렛으로 가게 됩니다. 이게 계속해서 나는 매주 얘기하는 거지만 도전자들 사이에서 스파크가 튀고 챔피언이 소외되잖아. 그래서 레슬매니아에서 아주 오랜만에 챔피언이 방어하는 장면, 이오스카이가 방어하는 장면, 이오스카이의 레슬매니아 첫 승리, 일본인의 거의 십수년 만의 승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일본 선수가 이기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계속해서 그 빌드업이 계속해서 매주 쌓이고 있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예. 그래서 계속해서 레슬매니아 매치업들이 확정이 되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또 이거는 부커티가 옆단체 스월브가 흑인들이 계속해서 WWE에서 박해받고 있다라는 의견을 얘기한 적이 있는데 부커티가 난 아니다. 난 WWE에서 대우 좋게 받았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뭐 스월브라는 선수가 그래서 이제 AEW의 페이퍼뷰가 끝나고 나서 기자회견에서 굳이 부커티 뻑큐 먹으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부커티가 그거에 대한 반응을 했다는 소식. 페이퍼뷰에 집중해라. 페이퍼뷰의 기자회견이면 페이퍼뷰 얘기만 해라. 라고 반응했다고 합니다. 아무튼 뭐 다시 로로 돌아와서 인터컨티넨탈 챔피언십 라이라 발키리아와 벨리 간의 대결이 되겠고요. 이게 사실 뭐 말이 많을 것 같아요. 이 경기도 처음에 로프워크 하는 과정에서 드랍다운이나 리프로그 하는 장면에서 몸이 굼뜨다, 오늘 컨디션 안 좋다, 뭔가 심상치 않다라는 걸 나도 느꼈고 우리 방에서 보던 시청자분들도 다 느꼈을 정도로 경기에 앞서서 컨디션이 안 좋았어 애초에. 그래서 이제 베일리가 원래부터 계속해서 애매하게 쓰고 있던 아슬아슬해 보였던 선셋플립 파워밤도 이번에 턴버클 쪽에 들어가는데 제대로 못 들어가고 그걸 이제 잭나이프로 꺾어주면서 라이라 발키리아의 대처가 좋았지만, 그래서 아까 뭐 시청자분이 한 얘기처럼 기어를 일단해 놓고 달리는 자동차처럼 답답한 듯한 그런 경기가 계속해서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경기는 하이스팟으로 달려가면서 재밌어지기를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기였거든요. 그래서 수어사이드 자폭, 이 벨리가 수어사이드 다이브를 장외로 쓰는데 이걸 혼자 자폭하게 됩니다. 하지만 벨리 투 벨리를 또 빠르게 꽂아 넣으면서 밸런스 패치를 해주고 둘 다 링아웃 카운트 9에 들어오는 장면이 좋았고, 무엇보다 이 고각의 월스 오브 제리코, 이 고각의 월스 오브 제리코를 잭나이프로 반격하면서 타이틀을 방어해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얘기했던 게, 우리 방에서는 했던 얘기가 뭐냐, 이 둘을 차라리 이 경기 후에 서로를 인정하면서 태그팀으로 묶어서 스맥다운에서 열릴 태그팀, 여성 태그팀 타이틀전 도전자 결정전에 나가면 어떻겠냐,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경기 후에 서로를 인정하기를 굉장히 바랬거든요. 근데 정말 우리의 예상대로 결국에 허그를 했어요. 경기 후에 라이라 발키리아 베일리 허그를 하면서 베일리가 패배했음에도 후배를 인정해주고 사이가 좋아졌기 때문에
이 둘이 어쨌든 레슬매니아를 가야 되는데 그게 인터컨티넨탈 챔피언십은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든 레메로 가는 그림이 나올지 안 나올지, 태그팀 선발전에 나올지 안 나올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백스테이지 프로모가 있었는데 캐리온 크로스가 AJ 스타일스와 계속해서 대립을 맺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로건 폴 간의 레슬매니아 대진에 앞서서 캐리온 크로스가 동기부여도 하면서 본인도 이제 올해 경기가 없대. 올해 경기를 안 했대. TV 경기를 한 적이 없대. 그래서 이제 캐리온 크로스의 TV 복귀 경기가 다음 주에 잡히는 장면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다음 주가 너무나도 기대돼요. 캐리온 크로스를 나는 괜찮은 선수라고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캐리온 크로스가 지금 붕 떠 있는데 이번에 그래도 한번 제대로 다음 주에 한번 보여주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6명의 워커가 뜨겁게 맞붙었던 경기죠. 크리드 브라더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맞서는 크리드 브라더스와 엘 그란데 아메리카노죠. 예, 이 알파, 팀 알파가 함께하고 있고, 거기에 이제 LWO가 함께 맞서는 장면인데, LWO에 오늘도 레이 미스테리오는 경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6명의 믿고 보는 워커들의 경기가 되겠고, 개인적으로 그 트리플 톱패커닐로 그리고 트리플 슈퍼플렉스 굉장한 명장면이 또 나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무엇보다 이 호아킨 와일드의 이 징검다리 톱패커닐로가 진짜 말도 안 됐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것도 잘 촬영을 해 두셨네요. 파이트풀에서. 또 경기 중에 하이스팟으로 너무 떡칠돼 있는 거 아니냐 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정말 시각적으로 너무나도 화려한 경기였어요. 무엇보다 둠스데이 블록버스터를 공중에서 파워슬램으로 체드 게이블이 반격해내거든요. 이걸 옛날에 그 알파 블랙앤골드 시절 때 제이슨 조던이랑 태그팀 할 때도 요걸 한 적이 있었어. 그래서 나도 이걸 바로 그 스팟을 알아볼 수 있었는데 조금은 직관적으로는 부족하지 않았나 해서, 어쨌든 체드 게이블의 위기를 슈팅 스타 프레스로 줄리어스 크리드가 끊어주면서 가면 안에 단단한 무언가를 넣었어. 이 엘 그란데 아메리카노가 가면 안에 그 단단한 걸 넣어서 헤드버스로 결국에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방에서도 했던 얘기가 뭐냐면, 레이 미스테리오가 없기 때문에 질 것이다. 이 LW의 수장이 없기 때문에, 반면 이 알파 쪽은 다 나온 거잖아. 어떻게 보면 아닌가? 이쪽도 체드 게이블이 안 나온 건가? 뭐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 루차의 유산을 계속해서 더럽히고 있기 때문에 이 레이 미스테리오가 화가 많이 나는 장면까지 나왔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엘 그란데와 레이 미스테리오의 포스터가 떴네요 이러는데, 네, 그 밑에 이제 또 나중에 확정되는 장면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군터와 제이의 세그먼트도 연결되는 장면인데, 저는 이 세그먼트 굉장히 기대가 됐어요. 사실 우리가 뭐 제이 병원이라느니 이런 식으로 닉네임을 붙일 정도로 연기력은 확실한 친구니까. 근데 이제 얼마나 멋진 말들을 잘 뱉어내냐, 둘의 케미가 어떻게 되냐인데, 일단은 제이 쪽이 오늘은 굉장히 압도를 했고 군터 쪽에는 좀 낙제점을 줘야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세그먼트였어요. 개인적으로 이제 흑화한 제이, 일부러 이제 복장도 티셔츠에 아무런 글자도 새기지 않고 그냥 새까맣게 나오면서 본인의 심각성을 되게 어필하는 그런 세그먼트였거든요. 그래서 저번 주에 형이 박살이 나서 병원에 있다. 그래서 제이가 군터한테 너 엄마 있냐? 너 엄마 있어? 너 엄마랑 얘기하냐? 이러면서 이제 나도 엄마랑 얘기를 해. 근데 나 엄마한테 형이 병원에 누워있다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어. 형이 15바늘이나 꼬맨 얘기를 해줄 수밖에 없었어. 그래서 어머니는 나에게 여쭈셨어. 왜 형을 구하지 않았냐고. 나는 너가 무서워서 구할 수가 없었어. 막 이러면서 이제 군터의 몸에서 닦아낸 피는 이제 내 손에 묻어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저번에 군터가 제이한테 했던 얘기를 갚아준 거예요. 예. 군터가 관중들한테 얘기를 했었어. 관중들이 제이를 부추겼기 때문에 내가 제이에게서 때리는 피들은 너희들 손에 묻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던 그 군터가 몇 주 전에 했던 그 프로모를 이번에는 제이가 갚아줍니다.
군터의 몸에서 닦아낸 형의 피는 이제 내 손에 묻어있다. 형의 복수를 위해서 이제 열심히 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내 형이 피떡이 되어 내 심장이 멈춰있다. 그로 인해서 뭐 이제 자신이 죽은 거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군터가. 그래서 램의 전에 네 가족을 안아주고 키스하고 와. 왜냐면 이제 신께 내가 빌었어. 미리 용서를 구했어. 레슬매니아에서 다른 사람이 될 거고 굉장히 잔인한 사람이 될 거기 때문에 신에게 미리 용서를 구했다 이거야. 그래서 너를 박살내고 챔피언이 될 거다라고 하는데 군터가 쫄았어. 군터는 오늘 한마디도 하지 못했어. 근데 이게 좀 그렇지 않습니까? 군터가 얼마나 압도적이고 링에서 최고의 링 제너럴인데 이렇게 죄책감을 느끼는 듯한 압도감을 느끼는 듯한 한마디로 쫄아버린 표정을 하는 게 너무 이건 좀 너무 멀리 간 게 아닌가. 나름 그래도 조금 서로 심각한 표정을 주고받는다던가 군터가 압도되진 않는다던가 여유로운 미소를 짓는다던가 뭔가 좀 그런 류의 모습을 보였으면 어땠을까. 대놓고 쫄아버리니까 이거는 조금 멀리 가지 않았나. 저는 그래서 이 제2의 프로모는 너무 좋았는데 군터의 표정 연기가 좀 많이 아쉬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이 얘기한 것처럼 백스테이지 프로모에서 레이 미스테리오와 엘그란데 아메리카노 간의 레슬매니아 대결이 확정이 됐어요. 계속해서 본인을 제외한 2군들을 다 물리치기도 했고 오늘 또 루차 마스크를 무기로 이용해서 안에 단단한 걸 넣어서 승리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루차의 유산을 더럽히고 있기 때문에 이 루차 그 자체 레이 미스테리오가 직접 나서서 이 둘 간의 1대1 대결이 확정이 됩니다. 지금은 일단 싱글 경기로 발표가 난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이걸 마스크 대 마스크 경기로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해요. 근데 뭐 굳이 마스크 대 마스크 룰이 걸려있지 않더라도 레이가 승리를 해서 결국에 가면을 벗겨내는 장면이 나오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굉장히 기대가 돼요. 레이 미스테리오도 여전히 좋은 폼을 보이고 있지만 그래도 좀 더 이끌어주는 사람이 있을 때 좋은 경기가 나올 정도의 에이징 커브가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엘그란데 아메리카노가 그 역할을 엄청 잘해주지 않을까. 이날 굉장히 좋은 경기가 펼쳐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의 태그팀 챔피언십이 또 있었죠. 태그팀 챔피언십이 바이킹 레이더스, 이번에 워레이더스로 이름을 개명한 지 꽤 됐는데 네, 아직도 내가 바이킹이라고 써놨네. 워레이더스와 뉴데이 간의 태그팀 챔피언십, 이게 어쨌든 이 시기에 열리는 게 의도한 건지 의도치 않은 건지 좀 읽어내기가 힘든, 이제 2주밖에 안 남았는데 태그팀 챔피언십을 지금 한다고?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 말은 즉슨 경기의 결과가 탐탁치 않을 것이다. 뭐 이런 암시나 다름이 없었는데 사실. 그래서 챔피언은 등장신도 스킵될 정도로 지금 존재감이 없어요, 사실. 워레이더스는 태그팀 챔피언이었지? 라고 사람들이 벨트를 맨 걸 보아야지만 알아볼 정도로 존재감이 없는데 언제나처럼 경기할 땐 재밌습니다. 경기는 너무 잘해. 근데 뭔가 존재감이 없다 이 말이야. 그래서 아까의 장외 난투에서 이제 크로스바디가 2번 연속으로 들어가는 장면도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에이바가 계속해서 굉장한 범프를 많이 했다고 생각이 돼요, 경기 내내. 그래서 이제 워머신까지 장려를 했는데 이제 제비어가 코피를 한번 구해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에이바가 체어샷을 날리려는 의자를 뺐고 역으로 본인이 체어샷을 날리는 이 장면이 DQ가 나거든요. DQ로 인해서 워레이더스가 패배를 합니다. 근데 DQ로 인한 패배는 벨트가 유지가 되잖아. 그래서 뉴데이도 재도전의 명분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결국에는 이렇게 워레이더스와 뉴데이는 레슬매니아로 향하지 않을까? 나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워레이더스가 우리가 존재감이 없는 챔피언으로 여기듯이 뉴데이 정도는 붙어줘야 레슬매니아를 갈 수 있다. 뉴데이도 레슬매니아를 안 갈 수는 없는 멤버들이거든요. 실제로 레슬매니아를 38 빼고는 근 6년을 다 참석했기 때문에 이 뉴데이를 절대로 레슬매니아에서 제외할 수는 없어. 그래서 나는 이렇게 생각해. 지금의 부킹이 로우와 스맥다운이 교차되고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지금 로우 쪽에서는 인터컨티넨탈이 이미 페이탈 4A로 잡혔잖아. 반면 스맥다운은 2선 챔프 US 챔피언십이 싱글로 잡혔어. 또 로우 쪽에 이제 메인 이벤트는
트리플 스렛으로 잡혔잖아. 또 타이틀전은 싱글 경기고, 근데 이제 스맥다운 쪽의 메인 이벤트는 싱글 경기로 잡혔어.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교차가 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제 태그팀 챔피언십, 스맥다운 태그팀 챔피언십은 페이탈 4A 정도로 가지 않을까. 스맥다운 태그팀 챔피언십은 굉장히 재능 있는 팀이 많기 때문에 뭐 레가도, DIY, 프리티 데들리, 그리고 지금 태그팀 챔피언, 스트릿 프로핏까지 해가지고 굉장히 재능 있는 팀이 많아요. 그래서 스맥다운은 내가 봤을 땐 다자간으로 갈 것 같아, 태그팀 챔피언십이. 근데 로우 태그팀 챔피언십은 이 뉴데이로만 끝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워레이더스와 뉴데이 간의 레슬매니아 대신이 추가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해봅니다. 또 아까 뮤직비디오가 또 공개가 됐어요. 코디 로즈와 존 시나의 뮤직비디오 패키지가 공개가 됐고, 오늘 국내 중계진들은 여기에 코멘트를 되게 많이 했더라고. 그래서 이제 코멘트 없는 뮤직비디오 버전을 한번 감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펜타와 도미닉 얼마 전에 생일이었는데 펜타가 뜨거운 생일 선물을 주겠다라고 예고를 한 만큼 굉장히 뜨거운 경기였다 라는 생각이 됩니다. 펜타도 도미닉도 지금이 몸이 제일 많이 커팅이 돼 있는 것 같아. 펜타는 이제 옛날 루차 언더그라운드 때도 보고 TNA 때도 보고 AEW 때도 계속해서 지켜봐 왔는데 지금이 제일 배가 덜 나왔습니다. 나름 팔에 근육도 많이 보이는 것 같고, 도미닉도 요즘 몸이 많이 커팅된 모습, 계속해서 레슬매니아 시즌 가장 큰 대회에 앞서서 준비를 하고 있는 이 컨텐더들의 모습이 되겠고요. 나는 도미닉이 디스토리어 쓰는 걸 처음 보거든요. 깜짝 놀랐어. 본 적이 있나요, 여러분들? 도미닉 인생 첫 디스토리어가 아닌가? 굉장히 깜짝 놀랐고, 이어지는 가문의 기술 619도 너무나도 찰지게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거의 인생 시전을 해버린 도미닉의 엄청난 그 하이스팟이 있었고 굉장히 보기 좋았습니다. 하지만 또 싱겁게 그 프로그 스플래시를 무릎으로 막아낸 뒤에 또 펜타 드라이버를 꽂아내면서 연승을 이어갑니다. 연승. 그러니까 도미닉을 잡아내면서 이 펜타는 1대1 싱글 전적으로는 연승인 거야. 계속 1대1로는 진 적이 없어. 트리플 스렛은 졌지만 1대1 싱글은 계속해서 연승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승리를 하는 펜타를 칼리토가 뒤에서 공격을 하고 자기들끼리 이제 뒤풀이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제 브론 브레이커가 등장하면서 말도 안 되는 스피어, 인생 스피어를 보여주죠. 와, 이 스피어는 진짜 두고두고 회자가 될 것 같아. 이 공중에서 회전하는 이 스피어는 와, 진짜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진짜. 덤프트럭 덜덜 한 문차례 보내야 된다, 뭐 사망이다. 그 로얄럼블에서 골드버그가 그 눈지호에게 꽂은 스피어보다 더 대단하다, 인생 스피어다, 최고의 스피어다, 뭐 계속해서 찬사가 이어지는데, 그래서 스피어를 링 위에 있는 선수에게 모두 다 꽂았어요. 브론 브레이커가 칼리토에게 꽂고 도미닉에게 꽂고 펜타에게도 꽂고 해서 이제 벨러는 언제 나오지 했는데, 그 벨러가 혼자 링 위를 청소한 브론 브레이커에게 파이널 컷을 날리면서 링을 정리를 합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진짜 핀벨러 데뷔 10주년 특별한 계획이 있을 것, 여기에 지금 목을 메고 있잖아. 진짜 레슬매니아 이번에 진짜 핀벨러 이기는 거 아니야? 이 생각을 지금 하고 있어요. 핀벨러 10주년 특별한 계획이 있을 것, 대체 뭐냐? 아마 이 도미닉과 같은 경기를 하게 된 것 자체가 분열 각본이 아닐까. 그래서 벨러가 승리를 하고 벨러가 축출이 되나? 레슬매니아 당일에? 그래서 이제 혼자서 이제 선역으로서 날개를 다나? 약간 이런 상상을 하게 되죠. 방출의 인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 이런 생각 한번 해봅니다. 이제 아디쉔카르라는 이제 이분이 데빌 메이크라이 애니메이션 크리에이터라고 합니다. 오늘 또 현장에 있었고요. 또 벌써 이제 또 로만 레인즈의 다음 주 등장이 예고가 된 만큼 오늘 이 마지막 세그먼트, 폴 헤이먼의 세그먼트는 로만 레인즈가 없이 치러졌어요. 벨러가 그럼 스맥에 가야 되나? 인컨을 먹고 나중에
드래프트가 생겨서 그 드래프트로 2선챔끼리 뭐 드래프트가 생긴다던가 뭐 그런 그림도 가능하고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있겠죠. 펜타가 먹고 2선챔끼리 교환이 된다던가 뭐 그런 그림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아무튼 레슬매니아 후에 드래프트 쇼가 얼마 안 있어서 이어진다고 하니까 그 드래프트를 한번 예상해보고 한번 지켜보는 것도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로우의 마지막 세그먼트는 폴 헤이먼의 세그먼트였는데, 정리를 해보면은 이제 넘버링까지 하면서 직접 얘기를 했던 게 1번, 나는 언제나 나의 족장 로만 레인즈에게 충성할 것이다. 2번, 난 언제나 나의 절친 CM 펑크에게 충성할 것이다. 3번, 나는 둘 모두를 등지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다 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모든 옵션을 얘기한 거예요. 나는 로만 레인즈의 매니저로도 등장할 수 있고, 나는 CM 펑크의 매니저로서 등장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나는 세스 롤린스의 매니저로 등장할 수도 있다라는 걸 모두 함축적으로 이번 세그 초입에 떡밥을 다 던져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두 걸식으로 미리 요약을 해놓은 건데, 그렇게 해서 이제 세그먼트가 이어지는데, 이 세 가지 옵션을 모두 얘기하자마자 세스 롤린스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세스 롤린스가 등장을 하면서, 그래서 너는 어느 쪽에 설 거냐 얘기를 하는데, 로마는 너를 신경도 안 쓴다. 블러드라인 때 널 잘 대해줬냐? 널 쓰레기 취급했다. 뉴 블러드라인에게 박해받고 놀림받고 마지막에 구타당할 때도 로마는 구하지 않았어요. 예, 구하지 않았고 본인이 워게임 시즌에 맞춰서 컴백할 때 그때 폴 헤이먼을 대동을 했지 구하진 않았어요. 예, 이 세스 롤린스의 말이 나름의 설득력이 있습니다. 예, 펑크와 서로 사랑한다고 생각하지. 워게임 때도 CM 펑크에게 제의가 가기 전에 나한테 먼저 제의가 갔잖아. 하지만 나는 거절했어. 왜냐면 로만이 어떤 놈인지 아니까. 근데 펑크가 자신에게 제의가 왔을 때 받아들인 거는 그 옛날의 약속을 빌미로 한자리 하기 위해서 너에게 그 호의를 받을 걸 알기 때문에 도와준 거다. 계산된 사람이라는 거죠. 펑크가 예전에 처음에 로우에 서바이벌 시리즈 계약하고 컴백하고 그 다음 로우에 등장하자 한 말이, 나는 악마 같은 놈이고 나는 돈을 벌기 위해 여길 온 거다. 친구를 만들러 온 게 아니다 라는 발언을 한 적이 있는데, 그 발언마저도 인용을 했던 세스 롤린스, 펑크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라는 걸 또 보여줍니다. 해서 세스 롤린스가 굉장히 또 영화적인 대사를 내뱉습니다. 예, 둘 사이에 껴서 힘들지. 족장도 친구도 등 돌리기가 쉽지 않지. 그렇다면 내가 널 편하게 해줄게. 너에게 한 번의 스톰프만 꽂으면 너는 편해질 수 있어. 너는 레슬매니아에 안 나오게 되면서, 레슬매니아에 결석하게 되면서 너는 고민하지 않아도 돼. 몸이 불편하고 마음은 편한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빠르게 쉽게 스톰프 한 방으로 고민 해결하자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스톰프가 꽂히려고 이제 폴 헤이먼을 도발하고 있을 때 펑크가 등장합니다. 장외 난투를 하게 되면서 펑크가 철제 계단에 스톰프 꽂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여차저차해서 링 위를 먼저 선점한 세스 롤린스가 CM 펑크에게 스톰프를 꽂게 되면서 헤이먼이 펑크의 상태를 살피려고 엎드리게 되고, 그래서 세스 롤린스가 헤이먼에게도 스톰프를 박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일부러 스톰프를 박지 않습니다. 순간 나는 헤이먼이 피한 건가 싶었거든요. 근데 헤이먼이 피한 게 아니라 세스가 일부러 스톰프를 하지 않았다. 그래서 하는 얘기가, 세스가 나는 너한테 일부러 스톰프를 밟지 않았어. 이제 너는 나한테도 빚을 진 거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헤이먼은 모두에게 빚을 지는 인물이 된 거죠. 살려는 드릴게 뭐 이렇게 돼가지고 헤이먼이 선택을 해야 되는 입장이 됐어요. 왜냐면 모두에게 빚을 진 거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과연 헤이먼은 레메에서 누구와 등장하고 누구와 퇴장할 것인가, 이게 약간 화두의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헤이먼과 퇴장하는 헤이먼과 퇴장하는 이가 승자가 될 것,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레슬매니아.
머리도 없는데 밝기엔 스탬프 맞기엔 좋은 날씨군. 아까 우리 방에서 막 신세계 드립도 나오고, 달콤한 인생 막 해바라기 막 다 나왔어요.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오늘도. 네. 그래서 오늘 로우가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됐어요. 레슬매니아 대진도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되고 있고.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많은 분들이, 방 청소를 위해 후원을 해주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레슬매니아와 스앤들 미리 보기, 프리뷰를 게스트를 모시고 하려는데, 문제는 이제 집이 너무 더러워서 아내가 허락을 안 해줍니다. 예. 아내가 허락을 안 해줘서 청소를 해야지만이 예, 라방을 할 수 있는 상황. 그래서 이제 두 분이 10,000원씩 후원을 해주셔서 청소를 지금 고려하고 있어요. 예, 청소를 할 겁니다. 예, 청소를 할게요. 예, 청소를 하고 다음 주 내로 유튜브 수업 동시 송출로 게스트와 함께 레메스앤들 알아보는 시간 예, 갖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소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언제 할지 모르겠지만 하겠습니다. 예, 20,000원이나 받았는데 청소를 또 안 할 순 없죠. 예. 물론 더 많이 후원해 주신다면 지금 당장 방송을 켜고 청소할 마음도 있어요. 네, 하지만 어쨌든 간에 많은 분들이 좀 원하는 것 같으니까 네, 진짜로 청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태전님 보고 싶긴 한데 게스트 누군가요? 저도 아직 모르겠어요. 게스트를 부를 수 있는 사람도 많고 올 수 있는 사람도 많아서 누굴 부를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예. 재미를 선택해야 될지 인지도를 선택해야 될지 뭐 이런 것도 좀 변수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로우 후토크 요약은 어느 정도 잘 된 것 같으니까 어느 정도 수다를 떨다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후토크는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네.